라이브러리. 자, 원래 이건 여러분 도서관이란 뜻이죠.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책이 많죠. 그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참조를 해가지고 또는 갖고 와서 쓰고 필요한 자료를 갖고 와서 쓰죠. 자,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들의 집합이다.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됐을 때 많은 함수들이나 객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객체가 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진 기능들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아주 커스터마이징 된 여러 기능들을 우리는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일종의 도구들의 집합을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해요. 즉, 라이브러리에 대한 체계를 잘 알고 적재적소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져와서 가져다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 라이브러리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특정 기능이나 작업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수와 클래스 등으로 구성됐다. 자, 지금 함수가 뭔지 클래스가 뭔지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특정 기능을 갖다 쓰기 위해서, 복잡한 기능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라이브러리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 얘기를 많이 해요. 고기 만들 때 갈비를 만들어요. 자, 그 맛있는 양념갈비를 만들려면은 양념을 직접 우리가 갈비 양념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마늘도 가져다가 뭐 조리를 해야 되고 간장도 쓰고 뭐 이런 거 막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트 가면은 갈비 양념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이 있죠. 그거 가져다 쓰면 갈비 금방 만들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을 우리는 가져다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필요한 시점에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사용하는 걸 이걸 호출한다고 얘기하고요.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 이런 단어들이 좀 낯설 거예요. 이건 조금 배우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 동강을 한 번 더 앞부분을 보시면 이 단어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지식이 없어서 이런 말을 모르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야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프로젝트에 쉽게 통합하고 필요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여기 예시를 들어놨어요. jQuery는 웹 개발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로 HTML 요소 선택, 이벤트 처리, DOM 조작 등의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jQuery라고 하는 걸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jQuery 라이브러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또한 두 번째 기능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흐름을 정의한 기본 구조. 그래서 개발자가 프레임워크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프레임워크가 개발자의 코드를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하고도 거의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가져다 쓴다라는 개념은 좀 동일한데요. 얘는 구조, 흐름 정의한다. 그러니까 아키텍처까지 가져다 쓴다라는 것이 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까지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개발자의 코드를 직접 제어를 한다. 왜? 프레임워크는 이미 아키텍처, 구조를 이렇게 쓰라라고 정해놨어요. 사실 프로그래밍을 나중에 만드시게 되면은 구조를 정의하는 것만큼 되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냐면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개발할 때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런 구조 정의를 미리 해놔서 그거 구조를 우리가 가져다가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쓰면 구조 정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개발하는데 시간을 가져다 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바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이 자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들도 아까 예시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즉 프레임워크는 개발자에게 프로젝트의 구조와 규칙을 강제한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이걸 생존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고 수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다 사용이 되게 됐을 때는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파괴까지가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 이러한 프로그램은 순전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의 어려운 아키텍처적인 내용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구현된 걸 가져다 써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들어놨어요. 리액트는 프론트엔드라는 웹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고요. 컴포넌트 기반 개발을 지원하며 데이터와 뷰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데이터와 뷰의 상태를 이미 관련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로 알아서 개발하는 거에 맡기고 너는 개발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프레임워크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레임워크는 개발자에게 특정 구조와 규칙을 강제. 자, 이거를 아키텍처라고 정의를 해둘게요. 아키텍처를 그대로 강제하여 쓸 수 있게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런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는 지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산성. 얼마나 시간 안에 잘 개발을 하느냐죠. 그러면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산성 있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력을 많이 찾고 있을 것이고요.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바스크립트가 포함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